센과 치히로 하울을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은퇴하며 자기가 또 영화 만든다고 하면 노만한 걸로 알아달라 했는데요. 10년 만에 신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로 돌아옵니다. 제목 말곤 정보가 없는 이 영화, 동명의 일본 소설이 원작일 거란 추측이 대세입니다만 그건 지브리의 함정입니다. 교묘하지만 불법은 아닌 고도의 페이크가 숨어있는 것이죠. 현지인들도 모르는 원작에 대한 진실, 10년 가까이 쌓인 흩어져 있는 진실을 지금부터 3가지 단서로 정리해 5분 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야오 은퇴에 우선 한 사람, 지브리 프로듀서 스즈키입니다. 이제 하야오에게서 해방될 줄 알았죠.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하야오가 장편에서만 은퇴한다고 단서를 단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은퇴했던 하야오가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할 일도 없겠다 직원들에게 참견을 하고 다니죠. 직원들이 눈치를 보니 스즈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야오가 단편 영화를 만들게 하자. 그렇게 탄생한 게 털벌레 보로, 그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에서 이번 장편의 첫 단서가 나옵니다. 하야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이죠. 다시 장편 영화를 만들 거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던 하야오는 2016년 7월 프로듀서 스즈키에게 결국 장편 영화 기획서를 가져갑니다. 3년 안에 완성할 테니 제작비를 마련해달라는 하야오에게 스즈키는 살벌한 농담을 남기죠. 대놓고 거절할 수 없던 스즈키는 하야오에게 20분 분량을 그려와라, 그거 보고 재밌으면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려오더라도 적절히 둘러대 거절할 속셈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분 분량의 스토리보드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스즈키는 재미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열심히 연습하고 출근합니다. 참 만만치 않은 프로듀서죠. 그런데 미야자키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생전 그런 적 없던 미야자키가 스즈키가 출근하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더니 손수 커피를 타서 아주 공손히 가져다주는 겁니다. 당황한 스즈키는 말하고 말죠. 망설이던 스즈키는 막상 제작이 결정되자 역대급 스케일의 제작기관과 제작비로 미야자키의 마지막 장편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미야자키의 은퇴 철회와 함께 장편 제작 소식을 발표하고 10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목이라 밝히죠. 재밌게도 당시 일본은 같은 제목의 책이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던 중이었습니다. 10대 주인공 코페르가 현명한 백수 외삼촌의 도움으로 세상에 대해 깨달아가는 성장만으로 코미디 빠진 검정고무신 같은 내용이었죠. 다들 이 책이 원작일 거라 생각하는데 스즈키가 11월 언론 보도 자료를 냅니다. 장르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이 말은 검정고무신을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로 만들고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매우 알쏭달쏭하죠. 이 시기 스즈키가 지브리의 문학이란 책을 출판하고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공식 언론 보도 자료에서 절대 말하지 않던 것으로 사실 미야자키가 제작 중인 영화가 아일랜드 작가의 동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죠. 미야자키는 기획서에 이렇게 밝혀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 제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세 번째 단서는 도쿄에 있는 지브리 미술관에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추천 도서를 모아둔 미술관 서점에 아일랜드 작가의 책이 남몰래 초과된 것이었죠. 존 코널리의 잃어버린 것들의 책이었습니다. 세계대전 시기 병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던 한 소년이 책들의 속삭임과 엄마의 목소리에 이끌려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 모험을 겪는 이야기로 파네미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 디즈니와 지브리가 섞인 느낌을 주는 무섭고 기괴하고 슬프고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번 하야오의 신작도 세계대전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또 최근 스즈키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인공 소년이 돌아가신 엄마의 책 속 편지를 읽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것들의 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브리는 이 영화에 대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직접적인 원작은 아니다, 영화에 이 책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정도만 밝히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잃어버린 것들의 책을 숨기는 연막이 되고 있죠. 공식 보도는 계속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지만 고등학교 동창들만 보는 동창회 소식지에서 하야오는 새 영화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즉 하야오의 마지막 장편 영화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원작으로 한 게 아닌 잃어버린 것들의 책에서 영향받은 것을 중심으로 하야오가 재창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브리가 이 사실을 나중에 공표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원작으로 삼았을 경우 대대적으로 밝히지만 이렇게 일부 영향을 받은 경우는 구태여 밝히지 않아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그렇습니다. 독일 소설 크라바트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센과 치히로의 기저엔 크라바트의 영향이 깔려있죠. 크라바트 속 방앗간이 온천장으로, 방앗간 주인이 유바바로 변했고 하쿠는 크라바트 속 톤더의 그림자가 느껴지며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까마귀 무리 속에서 주인공을 찾아내는 크라바트의 결말은 치히로가 돼지무리 속에서 부모님을 찾아내는 결말에 영향을 주었죠. 마법으로 불러낸 버섯은 지독하게 쓴맛이 나 라는 대사에 담겨있는 자연의 이치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크라바트 속 철학도 마법사임에도 굳이 손으로 뜨개질을 하는 제니와의 대사, 마법으로 만든 건 다 소용없어와 함께 재탄생했고요. 잃어버린 것들의 책 속 요소를 하야오가 어떻게 재창조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그의 마지막 신작을 즐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이상을 잃은 현실주의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83세라는 고령의 나이, 약해진 체력, 은퇴를 번복하는 부끄러움이란 현실을 무릅쓰고 미야자키 하야오를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 속에 생겨난 이상, 그 빛나는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힘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상이 현실에서 빛날 날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